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경기 뉴스입니다. 오산시의 버드파크 사업을 두고 자유한국당 오산시 당원협의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업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업 당사자나 관련 기관들이 반박하고 나오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오산시 당원협의회가 오산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건재 위원장은 오산시가 오산시청에 건설할 예정인 버드파크가 시작부터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당초 버드파크 업체 측이 적자를 우려하며 사업을 망설이자 오산시가 사정해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분 말씀에 의하면 적자가 나서 오산시에 구태여 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박상우 시장님과 시의원과 상인의 연합회와 찾아와서 족발을 사고 들고 와서 파리까지를 잡고 사정해서 내가 하기로 했다라고. 이미 운영 중인 경주시의 버드파크의 경우 시에서 연간 53억의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관광지인 경주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사업이라며 오산시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시의원이 연락 왔습니다. 53억 시 재정으로 메꿔주고 있습니다. 아니 버릇도 시원찮은 판국에 민간인한테 시청 청사 내주고 사업권 주고 20년 동안 무료로 사업할 수 있게 해주고. 이에 대해 오산시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산시가 업체 측에 사업을 사정한 일이 없고 업무 협약에도 사업자에게 적자를 보전해준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변 여건하고 교통망으로 보고 주변 일도 보니까 자기네도 투자할 만큼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사람들이 많이 안 와도 시에서는 보전해주거나 그런 거 없다. 그렇죠. 그거는 다 아니에요. 이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경주시도 반박하고 있습니다. 버드파크 업체 측에 적자를 보전해준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버드파크에 보조금을 준다거나 어떤 금액을 지원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네, 5원도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버드파크 측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오산시의 교육 이미지에 버드파크가 부합한다고 여겨 직접 내린 결정이라며 오산시가 사정해서 시작된 사업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강요한다고 사업하는 사람이 적자라는 데 들어가겠습니까? 옥산시에서 저보고 들어오라 한다고 제 돈 갖고 하는 건데 시가 돈을 떼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들어가서 하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맞는 이야기들을 그 사람들이 하니까 피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오산당협의 주장에 대해 관련 기관과 당사자들이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오산당협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성원입니다. 지난해부터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설치 허가권자인 과천시가 시민들의 동의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면적이 9만 제곱미터가 넘는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추진 중입니다. 주차장 전면적에 태양광 모듈을 세워 연간 3,6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과천 시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대공원은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과천의 명소라며 서울시 사업으로 훼손되는 걸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또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았고 주거지와 거리가 300m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설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천시의 입장도 시민들과 같습니다. 시민들의 동의가 없는 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며 서울시가 제출한 공작물 축조 신고를 이미 2차례 반려한 바 있습니다. 서울대공원 소재 땅이 서울시 소유라는 이유로 과천 시민의 정서를 고려치 않고 과천시 도심 인근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서울시는 과천 시민들의 우려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시민들을 설득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설치 허가권을 가진 과천시마저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한 사업 진행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재호입니다. 안성 지역의 상수원 보호 규제와 관련해 지역 내의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선 담당 공무원이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해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주하영 기자입니다. 평택에 있는 유천 송탄 추수장으로 인해 상류 지역인 용인과 안성시는 40년간 개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조정하는 경기도 상수원 관리조례가 평택이 반대하면 합의를 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개정되려고 하자 안성시가 크게 반발했습니다. 농민들과 시의원들은 도의회를 찾아 항의에 나섰고 개정 조례안은 결국 이번 경기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시민들이 나서는 동안 안성시는 무엇을 했는지 묻습니다. 해당 조례안을 폐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입법정책 담당관실에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항의를 하고 우리가 공문서를 보낸 게 있는지. 무대응했다는 안성시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제 도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반대 의견을 표명한다든가 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 그냥 무대응하고 있습니다. 무대응에 이어 이번엔 행정의 뒤늦은 항변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정부의 방침으로 경기도는 수도권 접경 지역과 농어촌 지역 8곳을 비수도권으로 하겠다며 수도권 제외 신청을 했습니다. 이천과 여주 등도 비수도권으로 해달라며 추가 신청을 한 것은 대부분 4월 18일. 그러나 안성시는 이보다 한 달가량이 늦은 5월 17일 비수도권을 신청했고 시민에게는 6월 10일에야 알립니다. 다른 자치단체보다 한 달에서 2달가량이 늦은 행보를 보인 겁니다. 담당하는 시군들은 일단 4월 18일 날 도에다 들어와 있어요. 18일 날 4월 18일 날 국토부에 요청해 도에서. 근데 우리는 5월 17일 날로 떼는 거예요. 안성 시민들이 믿고 맡긴 행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안성시에는 오는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 집행을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주하영입니다. 평택 지역의 40%를 차지하는 농경지를 활용해 농업을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살림이 크게 부족한 만큼 농경지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자는 의견입니다. 홍선희 평택시 의원의 자유발언 내용 이창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평택시 전체 면적에서 농경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42%나 됩니다. 경기도의 평균 농경지 면적 비율인 16.6%보다 무려 2.5배나 많습니다. 이처럼 비중이 높은 농경지를 활용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평택시의회 홍선희 의원은 7분 자유발언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3년 발표한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당시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적게는 6조 3천억 원에서 많게는 9조 3천억 원까지 쓸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홍 의원은 농업 농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살림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평택시에서 농가 같은 도심의 허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소중한 우리 농업이 평택시의 미래 자산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농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푸드 플랜을 수립하고 친환경 농업을 위한 지원 확대, 그리고 도시농업 활성화 등입니다. 홍 의원은 3가지 방안을 농업정책에 적극 도입하면 미세먼지를 줄이고 도심 경관도 살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시도 전체 예산의 약 5.4%가 농업농촌의 발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이 주는 공익적 가치에 비해서는 많다고 할 수 없지만 한정된 예산 내에서도 향후 미래 가치에 집중한다면 우리 시 농업 발전과 함께 시민들이 실감하는 농업의 가치도 커질 것이라.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3년 당시 연구에서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농업 직불금제 확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TV로드 뉴스 이창호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 베트남에 이어 북한에서도 신고되면서 경기도가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접경 지역의 방역을 강화하고 축산물 밀수나 불법 유통에 대해선 최대 2억 원의 신고 포상금도 내걸었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검역을 거치지 않은 축산물 유통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에서 번지고 있는 돼지열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기도는 100여 곳의 수입육 취급업체를 수사해 20곳에서 불법 축산물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한 특별 수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밀수 축산물과 식품 153종 20개 업소를 적발하여 모두 형사 입건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최근 북한 지역에서도 신고되면서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활동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김포 지역에 12개 초소를 세우고 방역 채비를 마쳤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항만과 공항에도 경기도 공무원을 파견해 바이러스 유입 차단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검역하는 거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같이 좀 하는 건 어떨까요? 제일 위험한 곳 아닙니까? 거기 철통까지 지키면 사실은 거의 90% 이상 맞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는 불법으로 휴대하고 축산물을 들여오거나 한글로 된 표시 기준이 없는 유가공품을 신고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시민감시단 활동을 검토하는 한편 외국인 집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 경기도와 서울, 인천시가 공동으로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대체부지 선정을 위해 중앙정부가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수도권 3개 지방정부는 인천 수도권 매립지의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환경부 등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경주 방패장과 같은 수준의 선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수도권 매립지는 오는 2025년 사용 종료될 예정이어서 쓰레기 매립을 위한 대체부지 선정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매립지 조성 사업은 지방정부의 사업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발생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을 보면 시민들의 밤길 안전이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 사고는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과 더 나아가 예방이 필요한데요. 시민을 지키기 위해 나선 이웃, 경기도에는 시민 경찰들이 있습니다. 김효승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더니 그대로 맞은편 차를 들이받습니다. 사고 뒤에도 계속해 가속 페달을 밟는 운전자는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시민들이 주변에서 벽돌과 망치를 구해와 차 유리를 깨 문을 열었고 덕분에 운전자는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경찰들이 버스에 오르더니 한 남성을 체포합니다. 지난 3월 김모 씨가 운전하는 버스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성범죄자가 탄 건데 수배 전단을 받은 김 씨가 신고한 덕분에 더 큰 범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범인 검거에 도움을 주거나 동네에서 자체 치안 활동을 하는 이들을 시민 경찰로 임명합니다. 10년 넘게 마을 순찰 활동을 진행해온 안양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100번째 시민 경찰로 선정됐습니다. 겨울철에 길가에서 잠자시는 분을 깨워갖고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지갑을 갖다가 주워서 경찰에 신고하고 적도 있습니다. 항상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넓은 아파트 구석구석을 주민과 경비원이 합심해 마을 구석구석을 살피고 등하굣길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이곳. 시민경찰로 활동하는 마을 순찰대와 경비원들에겐 감사장과 시민경찰 배지가 지급됐습니다. 주민 여러분이 많이 좀 마음적으로는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 그래서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오늘 경찰청장님의 또 감사장까지 받으니까 이런 영광이 없습니다. 시민과 경찰이 함께 노력하면 더 안전한 마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경찰이 시민이고 시민이 경찰이다란 표어 아래 시민 경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효승입니다. 혼자 살면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시에서는 식품 조리에 취약한 65세 이상 독거 남성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한 요리 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꽃무늬 앞치마를 두른 채 차근차근 식재료를 손질하는 수강생들. 순서에 맞춰 하나둘씩 재료를 넣다 보니 어느새 맛있는 냄새가 교실을 가득 채웁니다. 군포 3번 보건지소가 마련한 씩씩한 슈퍼맨 요리교실. 65세 이상 독거 남성 어르신들에게 간단한 반찬과 국 조리법을 알려준 지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건강관리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요리에 취약한 독거 남성 어르신들의 영양관리와 식습관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배울 요리는 가지 무침과 고추장 불고기. 평소에 잘 먹지 않던 식재료 탓에 여기저기 실수가 터져나옵니다. 하지만 자신이 만든 요리를 보는 어르신들의 표정엔 뿌듯함만이 가득합니다. 지금까지 아내가 해주던 것만 먹다가 이제 내가 한다는 것 자체가 보람이고 슬픈 마음도 들지만 이런 걸로 위로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죠. 눈높이에 맞춘 간단한 조리법에 수강생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사실 혼자 살다 보면 음식 먹는 게 시원치 않아가지고 여기 와서 이런 걸 배워서 이렇게 가면 상당히 그 영양 섭취라든가 이런 게 도움이 되고 생활력이 좀 생기고 그래요. 요리 실습이 끝난 후엔 집에서 음식을 해먹을 수 있도록 식재료도 나눠갔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질 요리 교실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권예솔입니다. 용인시는 시 소유 전체 토지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세외 수입을 늘리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2019년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합니다. 이번에 조사할 공유재산 토지는 5월 말 기준 35,288필지, 4,210만 2천여 제곱미터로 도로 개설에 따른 매입과 기부 체납 등으로 지난해보다 2,126필지가 늘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사유지 외에도 경안천과 청미천, 신갈천 등 지방하천 유역의 도소유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실태도 함께 조사합니다. 시는 조사 결과 누락된 재산은 권리보전 조치를 하고 무단 점유자에게는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비가 예보돼 있어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한국도로교통공사 연결해 주말 고속도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속도로 상황은 많이 어렵진 않겠습니다. 6월 중순부터 휴가철 전까지는 주말 나들이 차량이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이번 주도 수도권 위주로 다소 혼잡하겠습니다. 가볼 만한 축제는 많습니다. 태촌 토마토 축제와 오포 대첩 축제가 열리고요. 전남 무안에서는 무안 황토 갯벌 축제가 펼쳐집니다. 무안 광주선 북무안 나들목이 가까우니까 참고하시고요. 먼저 토요일 지방 방향입니다. 오전 11시 무렵 최대 정체로 이 정체를 피하시려면 오전 8시 이전에 톨게이트에 진입하셔야겠습니다. 그럼 갯벌축제가 열리는 무안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오전 10시쯤 대전에서 출발한다면 최대 2시간 40분, 광주에선 50분이 예상됩니다. 15번 서해안선을 이용하신다면 오전 11시쯤 서평택 분기점부터 가장 막히겠는데요. 서해대교까지 가는데 52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내려가다 출출하시다면 화성휴게소는 꼬막 비빔밥, 서산휴게소는 서산 어리굴젓 백반이 대표 메뉴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1번 경부선은 동탄에서 안선, 북천안에서 청주 구간이 가장 불편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요일 귀경길은 얼마나 걸릴지 살펴볼까요? 예상되는 소요 시간입니다. 요금소 기준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최대 5시간 40분, 강릉에선 4시간 정도 전망됩니다. 1번 경부선은 남청주에서 목천, 기흥 동탄에서 수원 신갈 지날 때가 가장 답답하겠고요.
60번 서울 양양선은 강촌에서 설악진할 때 가장 불편하겠는데요. 하지만 가장 막힐 때도 원활할 때보다 약 9분 정도 더 걸리는 수준이겠습니다. 우리 가족 안전은 전좌석 안전대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주말 교통예보였습니다. 덕수궁 돌담길 반포 한강공원이 런웨이로 변신했습니다. 서울의 명소를 무대로 펼쳐지는 특별한 패션쇼. 오늘은 뜨거운 여름의 핫한 이슈, 서울 365 패션쇼와 함께합니다. 서울을 365일 언제 어디서나 런웨이라는 목표로 서울시에서는 패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스트리트 패션쇼와 바이어 패션쇼 등으로 500회 이상 진행될 예정입니다. 패션은 어렵고 난해하다는 편견을 깨고 과감하게 거리로 나온 예술. 수많은 시민과 호흡하며 패션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있는데요. 특히 세계적인 디자이너 이상봉을 비롯해 판타지 감성에 툭한 최충은 디자이너, 보울룬 김하늘 디자이너 등 유명 디자이너뿐 아니라 신진 디자이너의 무대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패션에 관심이 있다면 주목, 유행 패션이 궁금하다면 주목! 서울 365 패션쇼는 오는 12월까지 매주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운영합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패션쇼와 함께하는 특별한 나들이를 계획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지역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경기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